우리 이 단어는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인데 우리 2의 1은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어는 담화가 무엇인지 보러 가봅시다. 40페이지 보시면 길잡이가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니까 당연히 담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거야. 자, 담화란 뭐다? 말하는 이, 우리 말로 소통할 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글로 소통할 때는 글쓰니와 읽는 이. 자, 얘네들 누구야? 바로 담화의 참여자가 있어야 돼. 담화 참여자. 자, 담화에 참여하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글로 글쓰니와 읽느니. 자, 얘네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 맥락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맥락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맥락이라고 부를 거야. 형식이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 바로 무엇이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라나 바라의 연속체라고 했어. 자, 바라나 바라 문장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완결된다면 문장 혼자서도 담화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여러 개의 문장들이 모여서 의미를 전달하면 바라의 연속체. 요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라가 뭔데요? 문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바라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발화라고 부를 거예요. 바라라는 건 내가 전달하려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내는 소리는 바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얘를 발화라고 부를 거고 이 발화가 혼자 또는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담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 생각이나 감정,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을 주고받는 참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담화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 담화의 구성 요소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일단 담화의 구성 요소는 자, 담화 참여자. 자, 일단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혹은 글쓰니와 읽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담화를,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담화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전하려는 내용. 왜? 아까 발화가 담화의 요소라고 했잖아. 그러면 발화 안에는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하려는 내용, 당연히 정보,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 맥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 시간이나 장소가 있어. 이것을 상황 맥락이라고 부르고 직접 영향을 주는 시간, 장소 외에 나머지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를 건데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세대에 따라 다르다. 혹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정리가 되고 있죠. 자, 먼저 상황 맥락. 자, 상황 맥락은 뭐예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및 공간이고요. 담화에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자, 담화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뜻이나 표현이 달라집니다. 자, 잘 봐라. 나는 이 문장, 이 하나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집을 잘 봐라, 아니면 시험을 잘 봐라. 자,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겠지?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황 맥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와 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요거 상황 맥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맥락.
자, 우리 담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 역사적인 상황, 언어, 공동체의 의식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하는데 자, 첫 번째는 지역. 자, 지역에 따라서도 우리 지역방언이라는 게 있죠, 사투리. 자, 그래서 같은 대상인데 다르게 표현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부추. 우리는 부추라고 부르는데 지역방언에는 솔이나 정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에선 솔이라고 하면 뭐예요? 소나무가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소나무를 떠올릴 거고 그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부추를 떠올릴 거야. 이렇게. 자, 바로 지역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여서 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거 지역방언이에요. 두 번째는 세대. 자,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도 하죠. 젊은 세대들은 보통 신조어나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는 신조어들을 잘 몰라요.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똑같이 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젊은 세대는 문화상품권을 바로 떠올리겠지만 나이 든 세대는 누가 돌아가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사회문화적 맥락. 자, 다음 성별. 사실 성별 차이는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건데 굳이 나누자면 우리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선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성별 차이가 없어요. 말하는데. 나이가 더 먹고 나서는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 정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오기도 해, 성별 차이.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차이를 고르자면 말투가 미묘하게 다르다. 뭐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는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성 같은 경우는 공감 같은 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봤을 때 와 이거 이쁘다 그렇지 않니? 라고 약간 동의를 구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와 짱 멋지다 막 욕하면서 막 멋있다 이렇게 남자들은 욕을 많이 하지 막 욕을 하면서 막 멋있다 하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안 물어봐. 뭔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하십시오체를 많이 쓰고요. 뭐뭐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입니다.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해요체를 많이 써요. 안녕하세요. 전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요런 차이, 요런 미묘한 차이지 엄청난 큰 차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니란 얘기야. 자, 그 다음 문화 차이. 자,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자,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 우리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뭐 전쟁이나 혹은 뭐 굉장히 가난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인사말로 뭐라고 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내가 밥 먹는 게 그렇게 궁금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진짜 밥 먹었는지 알고 싶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우리는 약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뭐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아주 힘들게 고민해서 골랐는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말문화 특히 우리는 사양하는 거를 미덕으로 여겨요. 예의, 사양하는 거 한두 번 사양.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 어머니가 뭐 주스라도 한 잔 마실래? 라고 물었을 때 네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정도로 말하는 걸 예의 있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진짜 얘가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왜? 우리 말 무사하니까. 제가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사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해? 안 먹겠다 해도 준단 말이야. 그죠? 이게 우리 문화. 서양에선 어때? 안 먹겠다 하면 노니까 안 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징입니다. 또 역사적 상황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한 담화 그러면 그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뒤에 가면 아파르트 헤이트 같은 것들이 나올 거야.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될 거고 그 역사 상황을 잘 모른다면 왜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용에 그리고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공간 외에 나머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런 애들을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거 자꾸 깨지네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확대해서, 아니, 축소해서 스캔하지 말아야겠어. 자꾸 깨져. 답답해. 자, 됐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자, 이 그림이 나오면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왔어? 라는 말을 뭐에 따라? 자, 말하느냐, 듣느니, 시간과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시간이 10시 수업 시간 중이죠? 자, 지금 양호실에 양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은 뭐 보건실, 보건 선생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학생이 배를 움켜쥐고 찡그리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 자, 어떻게 왔어? 바로 뭐야? 어디가 아파서 왔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시간이나 장소, 말하느니와 듣느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똑같이 어떻게 왔어? 자, 상황이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 아침에 체험활동 장소에서 다른 친구를 만났어. 난 버스 타고 왔는데 너 어떻게 왔어? 응, 나도 버스 타고 왔어. 자, 우리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물어본 거죠. 두 번째 상황은 토요일 오후 전시회장. 전시회 유나가 참가했는데 민재는 초대 안 했거든? 근데 민재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민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것도 어떻게 왔어? 저 이것도 물어보는 것 좀 약간 실례인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떻게 왔어? 너 어떻게 알고 왔니? 선호가 알려줬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뭐 늦은 시간에 친구 집에 방문을 합니다. 친구 어머니가 어떻게 왔니? 자, 용건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 어떻다? 똑같은 말이지만 형식이 같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뒷페이지 가시면 자, 상황을 비교해 보라고 했어. 자, 1의 상황은 보건 선생님이 누구에게 배 아픈 학생에게 언제 수업 시간 보건실에서 어디가 아프니? 자, 2의 상황. 자, 이 중에 전시회장 골랐습니다. 자, 유나가 누구에게? 민재에게. 자, 토요일 오후 전시회장에서 너 이거 내가 전시하는 거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말이나 글의 뜻은 말로 소통하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글로 소통하면 글쓴이와 읽는 이와 같은 담화 참여자가 있어야 하고 또 시간과 공간과 같이 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요소들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므로 말이나 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누구이고 또 자, 시간과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자, 그러면 담화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자, 이 그림 나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안녕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의사가 하는 말이고요. 팔에 깁스라고 있죠? 여기는 환자의 말입니다.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자, 판을 가리키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바로 그 다친 부위가 괜찮은지 자,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신발 가게 점원의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점원이나 사장이겠지. 여기는 손님의 입장이에요. 신발을 신어보고 있습니다. 자, 신발 신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어때? 신발 잘 맞습니까? 네, 딱 맞네요. 자, 바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똑같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정리해 볼까? 자, 2번은 의사와 환자. 자, 3번은 손님과 신발 가게 점원의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할 때는 팔이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팔 상태 어때요? 물어보는 거고, 자, 신발 가게에서는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 라는 의미라는 거. 자, 지금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봤어요. 요 그림 나오면 말하는 이, 듣는 이.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아이고야, 시간과 공간. 자, 가로 1번은 시간이에요. 자, 똑같이 지금 몇 시니? 자, 엄마 똑같아요. 말하는 이는 엄마, 듣는 이는 아들입니다. 자, 공간도 지금 어디예요? 똑같이 집이에요. 뭐만 달라? 시간만 달라. 자, 아침 8시. 아직 콜콜 자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니? 무슨 뜻이야? 얼른 일어나라. 자, 밤 11시예요. 자,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몇 시니? 자, 게임 그만하고 라는 뜻이라는 거. 바로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몇 시니? 인데 달라지네.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자, 아침에 엄마가 지금 몇 시니? 하면 일어날게요. 아니면 뭐 5분, 10분만 좀만 더 잘게요. 자, 빨리 게임 그만하고 자라. 네, 곧 잘게요. 혹은 이것만 마무리하고 잘게요. 사실 이것만 마무리하고 잘게 하면 엄마가 너무 화나지 않을까? 너무 화날 것 같은데 나는. 자, 그러면 자라 그러면 빨리 끄고 자야죠. 자, 2번. 자, 가에서 다까지에서 양심을 지키세요. 자, 여기가 공간이야. 여기 공간. 가로 1번은 시간이었고요. 2번에는 공간이 바뀝니다. 어디로? 지하철역, 건널목, 해수욕장. 자, 전부 다 양심을 지키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지하철역에서는 새치기 하지 말고 차례차례 지켜서 타라. 건널목에선 뭐 해야 돼? 자, 지금 이 아저씨 봐봐. 횡단보도 아닌 데서 막 건너고 있죠?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자, 해수욕장에선 어때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공간을 더 찾아봐라. 자, 도서관에서는 책을 뜯지 마세요. 혹은 뭐 시끄럽게 소음을 내지 말아달라. 조용히 해달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자, 전부 다 뭐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 다르게 전달됐다. 자, 지금 뭐 본 거게? 상황 맥락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확인해 봤어요. 시간과 공간. 그럼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도 한번 보러 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자, 담화의 지역이나 세대, 문화의 차이. 자, 이게 뭐라고? 사회 문화적 맥락. 가를 보니까 자, 우와, 몬당서 체리보이, 통영왕, 갱치가 참말로 죽이네. 자, 지역방언 먼저 써주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지역방언으로 된 안내문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때? 어떤 그 특유의 지역색. 뭔가 놀러온 기분 빵 나겠지? 우와, 언덕에서 바라보니 통영왕 우치가 정말 그만이네. 자, 표준어로 바꿔줘서. 자, 풀이한 걸 읽으면 되잖아. 바로 지역방언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나에서는 아빠와 딸입니다. 아빠, 저 남아공이야 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남아공? 갑자기 남아공은 왜? 그 나라를 조사하는 과제라도 있니? 자, 딸은 남아서 공부한다는 뜻이고 줄였죠? 아버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자, 지역방언도 뭐다?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자, 지역방언으로 안내문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해당 지역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어로 아래 풀이를 해줬어요. 자, 2번 나에서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까닭은 뭐 때문이에요? 자, 딸이 아빠가 모르는 낱말. 자, 이건 뭡니까? 자, 세대 차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역, 여기는 세대. 지역이나 세대는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 자, 콩지름이라고 했어. 그런데 가게 주인은 콩기름이라고 생각했죠? 콩지름은 콩나물이래요. 자, 그럼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는 소통이 될 수 있게 표준어로 바꿔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역방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역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지역방언은 지역방언대로의 가치가 있고 하지만 소통이 안 될 때 보완해주는 게 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방언의 개념과 특성 나오고 있는데 자, 지역방언과 표준어는 무슨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 보완이라는 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다.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도 있어요. 자, 세대에 따라서 자, 젊은 세대들은 막 줄여쓰자. 버카충. 이거 너무 옛날 말인데, 그죠? 이런 거 잘 안 쓰죠. 버카충은. 문상. 이건 그래도 아직도 쓰는 것 같고. 크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요런 그림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웃는 그림 싫어하던데. 무서워요. 약간 비꼬는 느낌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많이 써요. 사실 이거는 어른들이 많이 쓰지. 항상 말 끝나면 그 웃음. 뭔지 알지? 말 끝나면 웃음. 웃음 아니면 점. 점점점 이런 거 점점점. 우리 엄마도 점점점 많이 써. 점점점. 뭔가 다 기운 없이. 아니면 이렇게 웃음. 근데 너희들도 나이 들어봐. 웃는 그림에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애들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약간 뭐라지? 비아냥거릴 때 쓴다? 약간 화난 웃음 같은. 화났을 때. 그래서 비꼬거나 화났을 때. 무서워요. 왜 화났는데 웃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저거 쓰는데. 화났다는 뜻이야 이거는. 너 죽어보자 약간.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지금 웃고 있다는 걸 알릴 때는 뭐라고 해? 그냥 크크 정도? 약간 그 땡땡 찍고 외국 스타일로 제 옆으로 기분 이렇게 돌린 거? 이모티콘, 그치, 이모티콘 있지. 근데 크크도 이게 있잖아. 크 한 번 쓰면 비웃음. 크크 하면 그 예의상 응이랑 똑같은 거 크크. 크크크크크크 많이 해야지 좀 웃긴 거지. 그렇지? 너무 많이 하면 바뀐대요. 그래? 너무 많이 하면 아니야? 자, 그래서 요렇게 이런 애들도 세대에 따른 차이. 자, 어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크크에 담기는 크 하나 하면 욕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자,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 자, 이번에는 자, 외국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말 문화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죠. 역시 문화 차이니까. 자, 한국말은 어려워. 민재와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민재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이모 여기 설렁탕 두루 주세요 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옆자리 손님도 이모 저희는 된장찌개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민재에게 모두 친척이야? 라고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밥을 먹고 나서 자 지금 이모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모 걔는 친척인 줄 알죠? 자, 어떤 옷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그 옷가게 주인에게 언니 예쁜 옷 많아요.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라고 말했다. 가게 주인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다. 그런데 왜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거지?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왜 부르지? 자, 지금 이 외국인은요. 이모나 언니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어요. 이모는 친척이다. 언니는 나이 많을 때 쓰는 거다. 자, 이걸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언니나 이모라는 말을 어떨 때 쓰는지 그 문화를 몰랐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가시면 사전적 의미부터 정리해 볼까? 원래 이모는 어머니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언니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 친척 가운데 학렬이 같고 동성,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 위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 무슨 차이? 자 우리나라 문화야. 자 친척이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남남끼리 여자들 사이에서 친근감 있는 어투로 상대를 부를 때 이모, 언니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일기를 쓴 외국인은 이러한 우리의 말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모 언니의 사전적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모 언니라고 호칭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문화적 맥락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의사소통할 때는 지역, 세대, 문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르거나 표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이나 세대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에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우리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 우리 관용적 표현 뭐냐면 속담 같은 거 있죠? 속담이나 관용어. 관용어 뭐 있냐면 뭐 손이 넓다, 발이 넓다, 간이 부었다, 뭐 목이 빠지다 이런 말 알지? 이런 것들은 외국인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구체적이면서도 어때야 돼요? 의미가 분명하게 나오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자,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또 얘네들이 잘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하는 배려하는 태도로 상대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이번에는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자 지금 넬슨 만델라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대부분은 아파르테이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고요. 아파르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는 결단력 있게 집단 행동을 하여 인종차별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래가 없다. 그 아파르테이트는 뭔가 나쁜 거야. 그러고 나서 뭐래? 인종차별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했으니까 아파르테이트는 인종차별 체제일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고요.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저항하고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행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되고 민주적이며 인종차별이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보통선거만이 자, 지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보통선거만이 평화와 인종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보통선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선거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보통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 누가 투표권이 있다? 백인만. 흑인은 투표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설문을 읽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이 여자친구는 아파르테이트가 뭐길래 이 연설자는 아파르테이트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 자, 바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혹은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나도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리고 이 연설자가 보통선거를 주장하는 까닭도 잘 모르겠어. 자, 얘네들은 자, 역사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바로 네모 넣어볼까?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역사적 상황을 조사하고 나서 다시 보자. 자, 아파르테이트는 뭐다? 분리, 격리를 뜻하는데 백인의 특권을 보장하고 흑인과 백인을 분리한다는 거. 자, 신분증에 피부색을 표시하고 흑인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고 흑인은 식당이나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흑인에게는 선거권을 안 주는 그런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또 이 연설을 한 넬슨 만델라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동맹을 설립하고 흑인 차별 정책에 불복종 비폭력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 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참여 자유 총선거 그러니까 드디어 흑인이 참여하고 총선거를 했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이라는 거. 자, 이걸 다 알고 났더니 어때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넬슨 만델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짐작만 할 뿐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낱말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알고 나니 연설문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넬슨 만델라의 감정도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 담화는 뭐다? 자,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부른다. 자, 담화는요, 구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성 요소는 일단 담화의 참여자, 말하는 이, 듣는 이, 혹은 글쓰니와 읽는 이. 바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게 의도나 처지, 관계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거나 표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전하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자, 맥락 두 가지가 있었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칠 거고요.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번엔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역사적 상황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인종이나 국적, 지역이나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우리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 그리고 구성 요소를 고려해서 담화 상황을 꾸며보는 그런 활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됐습니다. 우리 일단 교재 53쪽까지 풀게요.